어느 대나무의 고백. 시 북효근. 낭송 박은경. 늘 부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물을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건대 나는 잠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긴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 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북효근. 시의 이해와 낭송의 실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효근 시인은 1962년생입니다. 남원 출생이시고요. 현재는 송동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2024년 3월 11일에 북효근 시선집이 나왔습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이 시집에 나왔던, 그 전에 나왔던 것이 6개가 수정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효근 시선집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는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세계적으로 1200여 종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14종이 있습니다. 중국의 소동파는 고기가 없는 식사는 할 수 있지만 대나무 없는 생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맑고 절개가 굳으며 마음을 비우고 천지의 도를 행할 군자는 꼭 본받을 품성을 모두 지녔다 하여서 우리 선조들도 대나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우리가 제목의 조사의는 의로 낭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와 애가 같이 나왔을 때는 앞에 의는 꼭 의로 낭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대나무의 고백이라고 썼지만 여기서 애로 하면 누가 어떤 내용을 대나무에게 고백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대나무가 고백한 거지 대나무한테 고백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느 대나무의 고백으로 꼭 낭송을 해야 합니다.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물을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여기서 회의를 말할 때 장음으로 하면 회의를 말하면 여럿이 모여 의논함이 됩니다. 회의, 이것은 의심을 품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단음으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로 낭송해야 합니다. 고백, 건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선집 전에는 고백, 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선집에 고백, 건대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송을 고백, 건대로 낭송을 해야 합니다. 제가 6곳이 수정되었다고 했죠. 6곳 밑줄 쳐 놨습니다.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여기서 띄어서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여기서 휘 발음, 휘청된다, 휜다 할 때 발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때에 이렇게 띄어 있었어요. 제 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제 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새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종술이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였는데 같이 써 있었는데 이번엔 띄고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내려와서 꿈마저 강조해줬죠.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바람소리가 붙어 있었어요.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건대 시인이 아를 2번 쓰셨습니다. 아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감탄사 아 쓸 때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격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두 번째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소리. 세 번째는 떼지어 싸울 때 기운을 내거나 돋구려고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마전 할 때 함성 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복식 호흡으로 토음으로 해줘야 합니다. 토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 숨을 마셔서 배가 볼록하게 돼요. 그럼 그 볼록한 것을 위로 끄집어내서 아로 하는데 음의 이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연음, 여음, 토음, 함음이 있습니다. 이 아는 토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음으로 낭송을 해줘야 합니다. 시집에는 그 띄고 노무이였는데 이번 시선집에는 그놈의로 붙여 있습니다.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여기서 다만은 월행시행입니다. 월행시행이라는 것은 그 행에 있어야 할 단어나 또는 구절이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것을 월행시행이라고 하는데 강조할 말이나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자 할 때 행의 끝자락에 배치될 내용을 다음 행 제일 앞으로 배치하는 것을 월행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칸 내려서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로 이렇게 시인이 월행시행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